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지배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북한 귀순어부 강제 북송 장면 사진이 8장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올라가려고 북한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떠밀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장면이 그 사진에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사진 한 장은 판문점에 가면 그쪽에 이제 남북 그 연락사무소, 그 회의실이 있죠? 공동 회의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진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파란 옷을 입은 사람과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정부 관계자 한 10명 정도에 둘러싸여서 그 군사분계선까지 이렇게 걸어갔고, 그래서 북한 측에 인계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좀 푹 숙이고 뭐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은 군사분계선으로 향할 때쯤에 그 배수구 앞에서 상체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표정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힘을 쓰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뭐 막 부축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거의 넘으려고 하자 그 얼룩무늬 입은 사람들, 아마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팔을 끌어서 끌고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이 등 떠미는 장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런 사진이 공개됐는데, 자, 그러면 2019년 11월 2일 날 귀순을 해서 아마 3일, 4일 정도 조사를 하고 5일 날 북한에다가, 북한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에다가 우리 이런 어부가 있는데 북송시키겠다 하는 걸 비밀리에 제안을 했죠. 그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왜 이런 거야 하는 이런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북한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속인 것도 아니죠. 말 안 하고, 그리고 북한에 몰래 돌려주려고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나와서 또는 언론을 대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아시다시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람들은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16명을 죽이고 귀순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그 사람들이 설령 그렇다 한들 그걸 강제로 그 사람들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 복송해야 되느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북한 주민도, 북한도 대한민국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만약에 처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에다가 넘겨주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그건 너무도 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북한에 넘겨줬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더군다나 정의용 실장 귀순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 사람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그 자필 서명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사진을 비롯해서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 이게 뭐냐. 그러면 이때 귀순어부를 강제 북송한 이유가 뭐냐. 지금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 11월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귀순어부를 2명을 결국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능성과 함께 이때 2032년 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자는 걸 북한에 제안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제안을 위해서 북한이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아서 모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김정은이 왔습니까?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왔습니까? 아니면 남북한 공동 개최가 적어도 시도라도 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아세안 공동회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 대통령의 친서가 11월 5일 날 이 사람들의 그 강제 송환 이 문제와 함께 북한에 제안이 됐는데 북한이 11월 21일 날 이 친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속이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근데 북한이 21일 날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물을 바쳤다면 그 재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이것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인데 그 이듬해 3월 달에 난장판된 집이나 신경 쓰라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강제북송 연결돼 있다면 그 결과를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이렇게 북한을 짝사랑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해 공무원 피살 이때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걸 월북으로 몰았습니다. 이것도 월북으로 모은 증거가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그 입장을 바꾼 뭐 국방부 대령 이 사람을 검찰이 조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것도 조만간에 월북몰이를 한 이유가 뭐냐? 이때도 북한의 종전선언 이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9월 22일 날 오후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사실을 보고를 했고 서면으로 그리고 그날 밤 9시 40분에 그 북한군이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유엔에 보냈던 그 연설문은 그 다음날 새벽 1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제안 이걸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문제는 아예 그냥 거론도 안 했다. 내지는 이걸 차라리 월북이라고 해서 북한의 입맛에 맞춰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종전선언이 뭐길래? 잘 아시지만 종전선언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이나 똑같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거 1991년인가 2년인가 뭐 그때 남북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하고 난 뒤에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간 남북기본합의서도 그 다음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그냥 다 휴지 조각처럼 변했죠. 그런 상황인데 자 종전선언 하나가 뭐라고 아마 종전선언에 북한이 동의했다면 의미도 없겠지만 동의했다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한반도에 무슨 평화를 위한 몇 걸음을 전진한 것처럼 선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아주 사소한 일 저는 종전선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소한 일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서해 공무원을 월북이다 이렇게 몰아서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되죠? 참담한 실패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때 집권당 대표인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자 미사일로 안 쏜 게 어디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북한 마인드로 이 사태를 봤다. 우리나라의 집권당 대표가. 그 사람은 또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여권 내 전체 분위기가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내지는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우리는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뭐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뭐 북한 핵, 뭐 그런 것도 실제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북한 핵, 그 없애는 작업, 뭐 이런 외교적 노력, 이것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절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늘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해라.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내려갔더라도 이건 완전히 실패했다. 짝사랑의 결과가 바로 제가 지금 그 열거한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그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본 사람, 저는 뭐 기자로 통일부 외교부를 좀 그 상당한 기간 제가 그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오래 해본 사람은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늘 잘 압니다. 지금 통일부의 공무원들도 잘 압니다. 제가 통일부 취재할 때 그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었죠. 조명균. 이 사람이 남북 교류협력국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자, 잘 압니다.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관리하면 북한은 오히려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니까 짝사랑할 것이 아니고 북한과는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 협상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거죠. 특히 중국과도 외교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북한을 우리의 협상 테이블 또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짝사랑만 했지 북한과의 협상도 실패하고 결국 중국과의 관계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온 미국 그 국무장관이죠.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북한은 미국의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믿는 분위기였는데 중국이 반대했다. 그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중국 외교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대중국 외교에는 실패해놓고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그 로드맵대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면 이건 바로 북한에 대한 무지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에 대한 무지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북한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전혀 그 공무원들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건 결국 그걸 받아주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한반도에 봄이 온다 그러면서 평양에 가서 무슨 뭐 탁현민 비서관인가 뭐 하는 사람이 기획을 해서 무슨 뭐 음악회 열고 했죠. 무슨 봄이 왔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어제 제가 이 귀순어부 강제 북송 이 사진을 봐가면서 충격을 받은 데 이어서 자 북한을 이런 식으로 짝사랑한 문재인 정부 북한으로부터 과연 탄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외교는 참담하게 실패한 것이고 본인들이 무지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거를 본인들이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알게 해줘야 된다. 그거는 이 사태의 진상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북한 귀순어부 강제 북송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일방적인 이런 짝사랑의 이유가 뭐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국회에 가서 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관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한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제가 어제 그 사진을 봐가면서 보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환심사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끼쳤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게 우리나라 돈으로 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항의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게.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망했죠. 그것도 금강산 관광을 열자 소리만 하고 이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북한의 그 변화된 태도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의 끝 결과물 뭐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 내가 무지의 소치로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부분 한 번쯤 반성하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그 어떤 법적인 제재,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따져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짝사랑만 했지 그 짝사랑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들은 뻔히 아는 일을 본인들만 몰랐다 하는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어제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여러 짝사랑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게 정말 누구 말대로 문재인 정부 내에 북한의 첩자가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대북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인가?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